안녕하세요. 2025년 5월 14일 미장한입입니다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로 2025년 5월 14일 시장의 그 묘묘한 표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. 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에 진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오늘 당신과 저의 목표입니다. 뭐가 시장을 올렸고 또 뭐가 발목을 잡았는지 그 핵심만 한번 파헤쳐보죠. 우선 큰 그림부터 볼까요? 나스닥은 0.7% 올라서 19,146.81, S&P 500도 0.1% 상승해서 5,892.58을 기록했어요. 근데 다우존스는 좀 달랐죠. 0.2% 하락해서 42,051.06으로 마감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술주는 좀 웃고 전통주는 약간 주춤한 정말 엇갈린 모습이었어요. 최근에 S&P 500이 4월 저점 찍고 나서 17% 넘겨 오르면서 연초 수준을 회복하긴 했는데요. 오밀의 이 온도 차이는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특히 그 기술주 움직임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. 엔비디아가 2.5% 올랐는데요. 이게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보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넘어섰어요. 그 사우디 데이터 볼트하고 5년간 200억 달러 규모 엄청나죠. 이 GPU 공급 계약 소식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이런 대형 계약은 그 기업 하나만이 아니라 뭐랄까 관련 생태계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이거든요. 아, 그렇죠. 파급 효과가 있겠네요. 네, 실제로 그 영향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 주가에서 바로 나타났어요. 무려 15.7%나 폭등했거든요. 15.7%요. 와. 네. AMD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.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하면서 4.7% 상승했고요. 자사주 매입은 보통 이제 기업이 자기 주식 가치를 좋게 본다는 신호잖아요. 그렇죠. 자신감의 표현이죠. 네, 테슬라도 1.5% 올랐네요. 네, 테슬라도 힘을 보탰습니다. 확실히 그 개별 기업들의 좋은 소식이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군요. 여기에 더해서 그 90일간 미중 관세 유예 조치, 그러니까 무역 휴전 소식 있잖아요. 이것도 기술주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? 유독 기술 섹터가 이런 소식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미중 관계의 작은 변화에도 기술주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. 아무래도 공급망이라든지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. 이번 휴전 발표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좀 덜어주면서 기술주 전반에 약간 안도감을 준 걸로 보입니다. 네네, 안도감. 하지만 시장 전체가 막 환호한 건 아니었어요. 최근에 잘 나갔던 애플이나 아마존은 조금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. 또 어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면서 6.4%나 급락했어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 속에서 옥석 가리기는 계속되고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기술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네요. 자, 그럼 기술주들이 이런 희망적인 소식에 일부 반응하는 동안에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목소리죠. 채권 시장. 채권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?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.51%로 올랐고요. 단기 금리들도 같이 올랐습니다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채권 수익률 상승이 단순히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물론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했죠. 4.25에서 4.5%로.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성장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신중론을 펼친 배경도 작용했을 거고요. 근데 수익률 상승은 때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겠는데 하는 우려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제 더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.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군요. 네, 여기에 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. S&P 500 기업들 대부분이 예상치를 웃돈의 실적을 냈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. 근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. 이게 중요합니다. 실적은 좋은데 전망은 어둡다. 그렇죠. 이게 채권 시장의 경계 심리하고 맞물리면서 시장 전체의 상승 탄력을 좀 제한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러니까 현재는 좋은데 미래는 약간 안개 속이다.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.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각 차이가 시장의 긴장감을 딱 만들고 있군요. 그럼 글로벌 시장하고 원자재 쪽도 잠깐 볼까요? 유럽은 영국만 살짝 오르고 독일, 프랑스는 내렸네요. 반면에 중국 상하이 지수는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, 그리고 기술주, 금융주 강세 덕분에 0.9% 상승했어요. 한 달 만에 최고치랍니다. 미국발 훈풍이 중국 증시에는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한 모습이네요.
원자재는 금값이 온스당 3,335달러 선에서 좀 안정적이었고요. 유가는 배럴당 61달러 중반에서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.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 같은 개별 기업의 아주 큰 호재, 그리고 미중 무역 휴전이라는 긍정적인 재료, 이런 것들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을 깍 떠받쳤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채권 금리가 오르고 기업들이 미래 전망을 좀 신중하게 내놓으면서 그 상승세를 제한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죠. 자, 이 정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시장은 뭐랄까 명확한 방향성을 딱 잡았다기보다는요. 긍정적인 뉴스들 있잖아요. 기술 혁신이라든지 무역 갈등 완화 같은 거. 이런 것들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, 뭐 지속되는 인플레 우려라든지 기업들의 보수적인 전망, 연준의 신중론 같은 것들 사이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 팽팽한 줄다리기 자체가 오늘 시장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팽팽한 줄다리기. 그래서 우리가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 그럼 이 균형을 깨고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지을 변수, 그게 과연 뭘까요? 예상치 못한 아주 강력한 경제 지표가 나올까요? 아니면 연준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까요? 혹은 또 다른 지정학적 돌발 변수일까요? 앞으로 이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